2025 시즌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끝내 LG 트윈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우승까진 가지 못했던 한화 이글스.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즌 준비에 돌입한 그들은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한화의 이번 스토브리그를 보면 타자 쪽에선 분명한 보강이, 투수 쪽에선 뼈아픈 손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뉴스는 단연 FA 최대어 강백호의 영입이었습니다. 4년 총액 100억 원을 투자하여 타선의 파괴력을 극대화시켰고 지난 시즌 느꼈던 결정적인 한방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그러나 출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필승조의 핵심이었던 저한 파이어볼러 김범수가 FA를 통해 기아로 이적했고 강백호 영입에 따른 보상 선수로 우한 필승조 한승혁마저 KT로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좌우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해준 투수 2명이 모두 이탈한 건 한화 입장에서도 아쉬운 상황이죠. 근데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외국인 선수 구성이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2025 시즌 절대적 원투펀치로 활약하며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모두 메이저리그로 향하며 재계약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우한 정통파 오웬 화이트와 베네수엘라 출신의 윌켈 에르난데스를 영입했죠. 또 26 시즌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는 저한 파이어볼러 왕앤청을 데려왔습니다. 타자 쪽에서는 2024 시즌에 활약한 적이 있는 경력직 요나단 페라자를 복귀시켰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도 안치홍, 이태양 등 무려 4명의 선수가 이탈했는데요. 입지가 애매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상금은 총 11억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선발진을 보면 외국인 듀오는 모두 190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99년생 동갑내기 우한 투수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윌켈 에르난데스는 최고 150km대 중후반까지 나오는 구속에 변화구 제구까지 안정적인 투수입니다. 물론 빠른 공의 무브먼트가 위력적이지 않아 메이저까진 가지 못했지만 KBO 레벨에선 통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다음으로 오웬 화이트. 이 선수에게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구종은 스위퍼입니다. 휘는 각을 보면 여태껏 KBO에서 이 구종을 구사했던 투수들과 비교해도 더 완성도가 높으며 패스트볼 구속도 꾸준히 150km를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죠. 물론 제구력엔 의문부호가 있어 ABS존 공략이 되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토종 선발 1옵션은 류현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최상위권의 제구력을 비롯해 안정적인 내용으로 승운이 따르지 않은 와중에도 훌륭한 투구를 했죠. 여기에 차기 에이스로 확실히 올라서줘야 하는 문동주가 나설 텐데 스프링 캠프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해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단순 염증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 내내 부상 관리가 중요할 겁니다. 5선발 자리는 반등이 절실한 엄상백, 팀 내 최고의 기대주 정우주, 그리고 아시아 쿼터 왕앤청까지 여러 후보가 있는데 최고 150km 중반의 공을 뿌리는 저한 파이어볼러인데다 체력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왕앤청이 먼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스플리터 등 변화구도 다양하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훌륭한 구위로 강한 인상을 남겼죠. 뭐가 됐든 전년 대비 마이너스는 불가피할 겁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팀을 넘어 리그 역사에 남을 원투펀치였는데 이 둘만큼 해주는 조합이 2년 연속 나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도 토종 선발진의 뎁스가 탄탄하기에 여전히 퀄리티 자체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혁과 김범수가 빠졌음에도 여전히 한화 불펜 뎁스는 두텁습니다. 저 안에는 황준서, 조동우 그리고 권민규라는 옵션이 있고 우한도 넓게 보면 배민서, 박준영에 복귀할 김민우도 있는데요. 왕앤청을 5선발이라 가정했을 때 엄상백, 정우주까지 선발 기용이 가능한 선수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역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선수는 정우주인데요. 신인임에도 리그 최정상급의 패스트볼 9위를 보여주며 벌써 한국 시리즈의 국대까지 경험한 선수죠. 어떤 보직을 맡게 되든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투수라 한화 투수 쪽 키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통 불펜진을 보면 일단 박상원과 주현상이 눈에 띄는데요. 계속해서 전 후반기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던 박상원, 그리고 24시즌만 해도 팀 내 최고 불펜이었던 주현상이 좋았을 때의 모습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죠. 여기에 묵묵히 좋은 피칭 해줬던 김종수, 역동적인 투구폼을 자랑하는 윤산흠, 지난해 기회가 없었던 이민우, 전역 후 실질적 첫 시즌을 맞이할 강재민도 있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자리에는 김서현이 나설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최상의 폼과 최악의 폼을 동시에 보여줬었는데 9위만큼은 리그 최고니까 멘탈 잘 잡고 자신감 있는 피칭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 구독, 좋아요 페이스가 좀 저조한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포수 자리는 여전히 최재훈이 지킵니다. 특유의 눈야구와 더불어 하나 마운드를 리드하며 호성적을 만들어냈고 K-베이스볼 시리즈를 통해 대표팀 유니폼까지 입었는데요. 물론 수비 측면에서의 아쉬움과 점차 늘어가는 나이, 비시즌의 부상 이슈가 있었기에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 백업 이재원이 플레잉 코치로 전환되면서 촉망받는 기대주인 허인소와 장규현에게 기회가 올 텐데요. 두 선수 모두 퓨처스는 씹어먹을 정도로 2군에서는 보여줄 만큼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다만 허인소는 1군에서 수비력 대비 타격이 저조했고 장규현은 거의 기회를 얻지도 못했죠.
두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해줘야 하며 이외에 박상훈도 백업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내야진을 보겠습니다. 일루 자리는 최은성입니다. 매 시즌 홈런 20개 80타점 언저리를 꾸준히 기록해주는 그는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며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에 큰 공을 세웠죠. 백업으로는 포수에서 일루로 포지션을 바꾼 거포 유망주 한지윤이나 김태현 등이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2루의 주전은 하주석이 예상됩니다. 시즌 전 1억이 겨우 넘는 금액에 사인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증명하며 타율 3할에 근접한 시즌을 만들었는데요. 경쟁자들이 크게 부진했기에 그의 이러한 반등이 더 값졌습니다. 특히 안치홍의 경우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의 타격 부진을 겪은 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키움으로 이적했죠. 백업으로 황영묵이나 이도윤 같은 선수들이 나설 수 있으며 6월 이후엔 상무에서 돌아오는 정은원까지 합류해 뎁스가 탄탄해질 예정입니다. 유격수는 심우준입니다. 4년 50억의 계약을 맺은 후 주전으로 활약하며 뛰어난 수비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특유의 빠른 발을 활용해 주자로서도 제 몫을 했지만 이런 걸로 만족하기엔 공격력이 낮았던 기대치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극도의 부진을 이어가다 극적인 역전 적시타를 치는 반전을 보여주기도 했죠. 백업으로는 스프링 캠프에서 잘하고 있는 박정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포지션이 3루는 노시환이 들어섭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즌을 보냈는데 일단 안 좋은 거 먼저 말하면 김태균을 제치고 하다 한 시즌 최다 병살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이후 각성하며 최종 32홈런 101타점을 만들어냈죠. 정말 멘탈 좋은 선수고 리그 전 경기에 출장해 수비력도 크게 발전했고 출루 및 해결 능력도 좋았습니다. 연봉 10억을 따낸 그가 또 한 번의 성적을 이뤄낼지 궁금해지네요.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화의 외야진. 일단 눈부신 좌익수 자리부터 보면 문현빈이 든든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 능력에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2025 시즌 외야 보살 2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송구 능력은 좋았는데요. 리그 타율 5위에 토종 타자 기준 최대 안타 2위를 차지하며 팀의 새로운 스타이자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16타점을 쓸어 담으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앞으로가 더 창창한 선수죠. 문제는 중견수입니다. 확실한 주전이 없어 이진영, 이원석, 오재원이 경쟁을 펼칠 텐데요. 타격에서는 이진영, 수비력은 이원석, 잠재력 면에서는 오재원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타자를 제외한 중견수 수비 이닝 기준으로는 이원석이 가장 앞섰는데 타격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래도 이진영이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경문 감독이 구상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고졸신인 오재원을 받고 키우는 무브입니다. 공수주 밸런스도 제일 좋고 빠르게 경험치 먹고 성장하는 그림이 베스트라고 보이죠. 우익수와 지명타자는 다시 돌아온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 그리고 FA 신입생 강백호가 번갈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페라자는 24시즌 당시 한계가 명확했던 선수로 재영입 소식에 의아함을 제기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하나 스카우터즈는 이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트리플 A 성적도 타율 3할 7리에 19홈런, OPS 0.901로 훌륭했고 기복도 줄어들었죠. 이전에 절망적이었던 수비력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공적인 영입이 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으로 강백호는 일루나 우익수 혹은 지명타자로 분류되는데요. 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활약했을 때의 모습까진 아니어도 지난해 후반기에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등 여전히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저점을 찍은 2022년 이후 계속해서 WRC 플러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탄탄한 중심 타선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궁금하죠. 또 코너 외야 백업으로는 1년 1억에 사인한 손아섭이나 최인호 등의 자원들이 뎁스를 채울 예정입니다. 참고로 타순의 경우 철저히 감독님의 의중을 고려하여 짠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1. KT 트리오. 한화에는 KT산 외부 FA 3인방이 있습니다. 엄상백, 심우준, 강백호 총액만 무려 228억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엄상백과 심우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반등이 절실하며 특히 엄상백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만한 폼을 되찾아야 합니다. 심우준은 타격, 강백호는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 3명이 어느 정도 돈값을 해준다고 가정하면 한화의 26시즌도 한결 수월해지겠죠. 2. 폰세 와이스는 잊어라. 이제 폰세 와이스는 없습니다. 한화는 슈퍼 에이스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진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젊은 토종 선발 옵션들의 성장이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 WBC 후유증. 2026 시즌은 시즌 전 WBC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시환, 문현빈, 정우주, 류현진까지 4명이 선발되었는데 원래는 최재훈과 문동주도 들어가야 했지만 부상으로 이탈했죠. 이처럼 국제대회 준비 및 진행 중 부상 우려도 있고 끝나고 나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기에 빠르게 폼을 찾을 수 있느냐 여부 역시 하나의 초반 레이스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2026 시즌 전력과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26 시즌 하나의 예상 순위, 기대 요소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